이제 잠시 후부터 2018 남도 포럼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영길 위원장님 바로 무대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 지금 함께 하실 토크 콘서트 진행자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님, 허석 순천시장 당선인님, 전동평 영암군수님, 김초루 보성군수 당선인님, 예, 무대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한 30분 정도 우리 남도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셨는데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주실래요? 네. 너무 가깝게 앉았습니다, 제가. 자, 저희가 본격적인 말씀을 듣기 전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네 분의 양력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의원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님이십니다. 민선 5기에 인천광역시장을 맡으셨고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 초대 러시아 특사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해서 국내외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송영길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허석 순천시장 당선인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에서 나고 자라서 애향심이 남다른 허석 순천시장님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청춘을 바치신 분입니다.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 새벽을 여는 노동문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신 바 있고요. 광주고등법원 민사가사조정위원,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전남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문재인 정부 탄생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번 6.13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순천시장에 당선되셨습니다. 축하의 박수 겸, 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전동평 영암군수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암 군수 재선에 성공하신 정동평 군수님은 91년 당시에 최연소 전남도의회 의원이셨고요. 도의원 4선에 빛나는 분이십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대변인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고 2014년에 영암 군수로 당선된 후에 하나된 국민, 풍요로운 복지 영암을 목표로 복지 분야 20관왕을 수상을 했고요. 2015년에 풀뿌리 자치대상, 2016년, 2017년 2년 연속해서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역량과 성과를 바탕으로 영암 군수 재선에 역시 압도적인 승리로 성공하셨습니다. 예. 네, 김초루 보성 군수 당선인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초루 군수님은 33세에 전국의 최연소 기초의원에 당선되신 3선 의원으로 4년간 의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제1회 전국지방의회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셨고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남도당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하셔서 1급 포상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송영길 위원장님과 함께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신 관록 있는 분으로 이번 6.13 선거에서 역시 압도적인 승리로 보성군수에 당선되셨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제가 네 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먼저 가벼운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곁에 앉으신 분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곁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병 군수님께서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고장 영암군수 전동평입니다.
네, 아마 이 자리에는 우리 영암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멀리 오셨을 건데요. 또 가장 많이 오셨을 겁니다. 내가 영암 사람이다 하신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많이 오셨죠? 네. 우리 공직자분들도 오셨고 또 우리 국민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관심이 있고 비중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앉아있는 이곳이 순천대학교 83년의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학문의 전당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송영길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남도 비전을 이야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남도 발전과 우리 송영길 의원님의 발전을 위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값진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네, 한 말씀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송영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남도 포럼을 훌륭하게 결성해 주신 참가하는 모든 분들, 우리 정은조 상임 공동대표님을 비롯해서 이승정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에너지가 모이고 또 우리 어르순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힘이 모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전남 고흥 출신이고 저희 어머니는 벌교 회전떡, 할머니는 승주군 외서댁인데 태백산맥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 여순 반란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이 순천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길을 내고 남북의 벽을 뚫고 남도에서 북방까지 길을 모색하는 이런 토크쇼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어제가 6.25 아시다시피 68주년이 되는 6.25, 오늘은 6월 26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이제 이겨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새로운 6.12 북미 정상회담의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이번에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에 배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감개가 무량했고 또 이것이 이제 오늘은 남북 간의 통일부에서 지금 철도 연결 문제에 대한 협의가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작년만 하더라도 곧 전쟁이 날 것 같은 상황에서 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 국민의 촛불의 힘과 또 우리 남도가 가장 중심이 돼서 광주와 전남이 가장 전국에서 높은 지지로 우리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켜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훌륭한 우리 전동평, 우리 또 허석, 우리 김철호 이 훌륭한 이 단체장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이분들과 함께 우리 남도의 이 훌륭한 정말 아름다운 이 남도 땅에 훌륭한 인재들이 좀 배양이 돼서 앞으로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 경제지도 구상에 정말 통일의 주역으로 우리 아들딸들이, 우리 호남의 아들딸들이 이 나라의 통일 조국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는데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허석 순천시장 당선인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순천시장 당선인 허석입니다. 순천에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 멀리 영암에서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송영길 위원장님 오시면은 더 많은 순천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송영길 위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보니까 세 분 다 토탈 4선, 5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초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까마득한 우리 정치 선배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철우 당선자님도 한 말씀 네. 해주십시오. 녹차에서도 보성입니다. 보성군수 당선자 김철우입니다. 만남의 인연은 소중한 역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오늘 우리 남도 포럼에서의 소중한 만남, 그리고 남도 포럼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거 요새를 많이 하셨나 봐요. 목소리가 아직도 풀리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을 한 자리에 모시고 보니까요. 전에 원래 좀 인연이 있으시죠, 서로. 예.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몇 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네, 우리 송영길 의원님과 저는요, 네, 송심전심이다. 네, 송영길 의원님의 마음이 곧 전동평의 마음이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남대학교 1학년 때 5.18 맞았고요. 89년도에 졸업했거든요. 우리 또 송영길 위원장님은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마 5.18을 맞으셨을 겁니다. 대동고 다니시면서. 그리고 또 제가 1987년도에 네, 그때 평화민주당에 입당해서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민주당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송영길 네, 의원님은 민주당의 기둥이시잖아요. 민주당을 지켜오셨고 그런 면에서 송심전심이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인연을 말씀드린다면 2007년도죠.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송영길 위원장님 그때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을 하셨고 저는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송영길 의원님께서 늘 강주에 오셔서 우리 도당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송영길 의원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언젠가 우리 국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실 분이다. 호남을 대표하는 분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또 송영길 의원님 형님이신 송하승 교수님은 지금도 우리 영암군을 적극적으로 돕고 계시거든요. 또 제가 민선 6기 군수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송영길 의원님 찾아뵙고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오늘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 공을 좀 갚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오랜 인연이 있으십니다. 우리 허석 당선자님께서도 인연이 있으시죠? 예. 우리 전동병 군수님은 오늘 초면이고요. 사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영암 그 독천에서 몇 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 군수님 오신다니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위원장님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번 선거 때 정말 열정적으로 순천에 와서 선거운동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반갑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북방 쪽에 또 책임을 맡고 있어서 앞으로 서로 의견을 나눌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철우 보성 군수 당선자님은 대선 때 포럼 활동을 하면서 자주 만났던 구면이어서 또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에서 아주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다 오늘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군요. 네, 하십시오. 아니요, 하십시오. 예. 저하고 송영길 위원장님하고 저는 송영길 위원장님을 총괄님이라고 부릅니다. 총괄. 다른 분들은 의원님, 위원장님하고 부르시는데 저는 총괄님.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선 캠프를 총괄하셨던 분이 총괄 선대본부장님이 송영길 의원님이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훌륭한 대통령을 만들어내셨는데 그 당시 선대본부를 총괄하셨죠. 근데 제가 바로 총괄 선대본부장님을 모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꼼짝없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의원님, 위원장님 하는데 저는 총괄님하고 지금도 모시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인연이 돈독하신 분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남도 포럼에서 함께하는 이 토크쇼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의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송영길 의원님께서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유럽으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몽골로 지금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계신데요. 또 문재인 대통령님 러시아 그 국빈 방문 수행하시고 어제 오셨어요. 예. 이번 지금 뉴스 보도를 보니까 한러 정상회담에 의미 있는 성과가 크다라는 보도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말씀 좀 들려주시죠. 우리 호남인들에게는 아픔이 우리 정은조 회장이 말씀한 것처럼 일제시대 의병 때부터 수많은 정말 이 외적과 싸우면서 많은 희생을 당해왔는데 현대사에 들어와서는 여성 반란도 있었지만 5.18과 그 이후에 3당 합당으로 인한 고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JP가 어제 돌아가셨지만 그 어떤 비겁하게 이 세 당이 연합해서 우리 호남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이게 5.18 때 꽉 우리 전동평 그때 이bil년 선배님이시죠. 그때 고립됐던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때 이 있습니다로 손을 들었던 청년 정치인이 노무현이었고 이 고립된 광주의 진상을 부산에 알리게 뛰었던 분이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씨앗이 이제 30년이 돼서 완전히 복원이 된 것 같아요. 이 복원된 힘뿐만 아니라 이제 이 동서간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정말 색깔로 국민을 나누고 지역을 나눴던 게 새롭게 통합된과 동시에 이 분단의 벽이 뚫어지는 힘을 우리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냈고 그것이 이제 한러 정상회담 북방까지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을 모시고 크레물린군 화려한 궁에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런 국빈 만찬을 받았고요. 특히 저는 자랑스러웠던 게 그 러시아 연방의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연설을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연방하회 의장 볼로딘이라는 친구가 64년생인데 저하고 친구가 됐습니다. 한 지금 같이 카톡을 하는 친구고 내가 한 5번 그 양반 내가 고향까지 사라토프라는 고향까지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 인연으로 이번에 우리 대통령님 연방의회 연설을 한번 합시다. 우리 친구한테 제안을 했고 우리 우윤근 대사랑 함께 이걸 만들어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셨는데 연설의 수준이 러시아 역사와 문화와 이것들을 다 어울리는 품격 있는 연설을 해서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고 몇몇 의원들하고 제가 이제 왓츠앱으로 카톡을 하는데 어메이징 놀랍다라는 그 연설을 받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이번에 이제 합의된 게 한러 혁신 플랫폼과 가스철도 연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MOU들이 체결됐는데 이제 북미 간의 6.12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되면 우리의 꿈인 드디어 철도, 가스, 전기가 연결되고 통신이 연결되고 또 북극 항로가 뚫리는 새로운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한반도가 제가 유세 때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탈리아 반도처럼 로마 시대의 번영을 끌었던 이탈리아 반도처럼 해양과 대륙 세력 사이에 우리의 못난 분열로 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의 새로운 남북의 협력으로 해양과 대륙의 힘을 서로 활용해서 로마의 번영처럼 우리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사실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이제 용어들이 지금 저희가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든지 또 신북방정책, H경제벨트, 또 북방경제 이런 단어들이 부쩍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북방정책이 추진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90년도에 소련과 국교가 수립이 됐고 92년도에 중국과 우리가 국교를 수립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CIS 국가와 국교가 수립이 됐는데 그때의 북방정책은 사실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는 때에 그런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북방정책이었고 또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 이건 뭔가 북을 포용하고 이 냉전적인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지금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좋지 않고 군사적인 긴장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거를 막아내느라고 참 어려운데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을 해냈기 때문에 보람도 있는 그런 신북방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저는 이제 이 신북방뿐만 아니라 신남방 정책과 이거를 양쪽을 펴면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응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정책이 우리를 무시했어요. 우리 한반도를 빼버리고 시진핑 고향인 시안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고 그 샤먼에서부터 이 정화, 명나라 때 정화 같은 북아프리카까지 연결되는 해양 실크로드만을 강조했지 우리 동북아 쪽은 사실 빼버렸거든요. 우리 한반도 쪽은. 그런데 남북 관계가 뚫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이거를 풀어내서 북미 회담까지 만들어지니까 지금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과 시진핑의 1대1로 정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발전이고 그래서 그걸 잘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이거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 블루 오션이 북방, 특히 이제 남북 관계를 포함한 북방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말씀하실 때 나인 브릿지 얘기도 하시잖아요. 예. 나인 브릿지는 이제 9개 다리를 놓자는 건데 철도, 가스, 전기, 그다음에 농업, 수산업, 그다음에 북극 항로, 그다음에 일자리 산업 분야, 그다음에 이제 이런 조선 분야까지 9개 분야를 저희가 이제 결합을 해보자는 건데 이번에는 그 9개 플러스 우리가 농담으로 9을 더하자 이런 말처럼 플러스 9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ICT나 문화, 교육, 특히 의료 분야에 됐는데 이번에 의미 있는 의료가 뭐냐면 모스크바의 스콜코보라는 이 자유무역지를 정해서 우리 대한민국 의사의 면허증으로 러시아 의사 면허증을 받을 필요 없이 의료 행위를 하고 우리나라 약품 인정된 걸 그대로 쓸 수 있는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만들면 우리나라 의사들이 반대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의료가 좀 낙후돼 있으니까 발전하려고 OECD 국가의 의사 면허증은 이 지역, 스콜코보라는 모스크바의 특정 지역에는 면허를 그대로 동일하게 인정해 주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한 300병상 규모의 그 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걸로 지금 합의가 이번에 체결됐고 그거를 이번에 블라디보스톡 루스키 섬에서 그걸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의료가 좀 많이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인 브릿지와 그 앞에서 ICT 분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푸틴 대통령이 동방경제 포럼을 만들어서 이 극동 지역을 발전시켜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극동 지역 총 면적이 640만 스퀘어킬로미터니까 우리 한반도가 22만, 대한민국이 1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640배가 되는 땅인데 인구는 630만밖에 안 살아요. 그래서 그 좁은 땅인데 거기 너무 넓은 땅인데 인구가 적어서 여기 우리 한국과 중국이 결합해서 한번 이거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나인 브릿지 얘기하면서 철도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아마 순천 허석 이제 당선자님께서는 한러 경제협력 핵심 사안인 철도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시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예. 오늘 뭐 제목이 아까 남도에서 북방으로인데요. 순천에서 이 행사가 열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은 경전선과 전라선이 이렇게 십자로 교차하는 철도 요충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열린다면 순천에서 철도로 한반도를 거쳐서 시베리아를 횡단하고 유럽까지 가는 그 길이 순천에서 제일 먼저 열릴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송영길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포석을 깔고 이 순천에 있는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순천에서 남도에서 북방으로의 시작을 순천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송영길 위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을 철도 르네상스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를 통해서 한반도와 시베리아 그리고 유럽이 연결되는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우리 순천에서 열어나가겠다 이러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그 문에 우리 순천이 제일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여수에서 왔거든요. 그 유세할 때 우리 여수 엑스포역에서 출발하는 철도, 예, 기차. 네,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예. 그렇죠. 송영길 의원님. 네. 예. 네. 여수에서 출발해서 순천을 거쳐서,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 김초로 보성 군수 당선인님은 현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그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구상 중인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송영길 위원장님께서 북방, 남방, 유럽, 라인 브릿지,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세계를 이렇게 뛰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모시면서 6개 나라 사람들하고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한국분,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북한 사람. 조금 전에도 러시아 분들하고 카톡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학원에 가서 배우신 게 아니십니다. 그냥 핸드폰에 있는 앱으로 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이 러시아어를 배워서 러시아 사람들하고 직접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것을 보고, 야, 대단하다. 정말로 저는 그런 걸 항상 느끼면서 모셔왔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북방경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이제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이 문화와 농업, 우리 보성은 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연결되는. 그래서 그 문화하고 우리 첨단 농업을 연결해서 빠르게 좀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네. 자,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북방으로 대륙으로 이렇게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거는 우리 경제 지도를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남북이 경제적인 번영을 통해서 우리의 통일까지 이루는 건데요. 남북이 함께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영암에서는 오래전부터 북한과 민간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네, 우리 남북 번영 그렇게 화해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농민회가 중심이 돼서요, 우리 군과 함께 통일사를 보내기 위해서 모내기를 했습니다.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몇 년간 농사를 지어놓고도 보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풀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북한에 우리가 보내야 될 게 식량 그리고 비료죠. 그러나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북한도 이제 농업에 대한 자립 기반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앞선 어떤 농업 기술이라든가 또 북한의 토양에 맞는 기후에 맞는 이런 또 종자 같은 것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것, 이게 북한에는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원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영암군에서는 농업의 어떤 혁명산업을 육성한다 해서 종자산업, 아마 미래 농업은 종자전쟁의 시대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암군은 대한민국에서 6번째가는 쌀농사를 많이 짓는 군이고요. 농업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립종자원을 우리 영암군에 지금 짓고 있고요. 벼정선시설까지. 그리고 또 우리 금정면 우리 영암군에는 아시아 종묘원에서요, 종자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2번째 가는 회사가 우리 영암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종자원과 아시아 종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종자에 대한 지원, 또 앞서가는 농업 기술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서 북한과 함께 농업 교류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북 화해 시대가 되고 교류 시대가 되면요, 제 꿈은 북한과 가장 먼저
자매 결연을 맺어서 북한에 우리 농업 기술을 또 우리 종자 기술을 그렇게 보급해 주는 것, 이게 우리 군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 농업에 어떻게 생각하면 자립토대를 이제 구축해 보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예, 네. 강한 의지를 갖고 네. 계시네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초로 보성군수 당선자님께서도 북한에 여러 차례 다녀오시고 느끼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남북교류협의회 고문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한 8차례 방문을 했었는데요. 뭐라고 해도 북한의 현실적인 문제는 식량 문제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앞을 봐도 힘들고 뒤를 봐도 힘들고 너무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전동평 군수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남북 교류 협력 시대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시대가 오면 우리 보성에는 회천의 감자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감자, 씨감자를 이렇게 생산해내는 종묘 단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현실적으로 북한에 씨감자를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씨감자 농장을 북한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보성 해천 감자가 북한으로 가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꼭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송영길 의원님은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뵀는데 그 이렇게 남한에서 배급해준 쌀을 받고 그 기뻐했던 그런 북한 동포를 만난 적이 있으시다.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사실 우리가 북한에 쌀을 주는 거에 대해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제가 모래를 퍼오자, 그다음에 석탄도 가져오고 철광석도 가져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쌀이 너무 지금 많이 남아도니까 또 쌀이 개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의무로 매년 40만 톤 우리가 의무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1인당 쌀을 61kg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5천만 60kg 먹으면 300만 톤밖에 안 먹는 거예요. 근데 한 생산은 400만 톤 정도 생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300만 톤이 넘는 재고가 쌓여 있는데 이 쌀값이 지금 80kg 한 가마니에 17만 원, 18만 원 한 것도 양특적자로 국가 재정이 보존돼서 되는 건데 사실 21만 원 정도까지 돼야 비료값, 농약값이 된다 그래요. 그러려면 쌀 소비를 더 많이 시켜야 됩니다. 쌀국수 만들어서 소비한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북에다 줘야 되는데 북에다 아프리카에 주려고 그러니까 기름값이 더 나오거든요. 아프리카까지 갈 기름값. 그러니까 북에다 주는 게 제일 좋고 대신 북으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받을 건 받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북이 이 쌀 문제를 통해서 배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보수적인 분들은 이 쌀이 군용미로 전략될 거다 그러는데 군인도 사실 우리 민족이고 다 우리 애들인데 거리 들어가면 장마동으로 이게 쌀이 나와서 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찐 마대 부대를 처음에는 글씨를 지워버리고 또 다른 마대로 가란다 그랬는데 갈 만한 마대도 질이 좋지도 않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마대의 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마대 자루를 다 갖다가 어디 창문을 만들 쓰든지 다른데 쓰기 때문에 대한민국 마크가 다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전역에 대한민국에서 쌀을 줬구나 이 사실이 일반 백성들 사이에 다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거 최근에는 이제 쌀을 줘도 그 마대 바꾸기도 바꿀 마대도 없고 귀찮으니까 그냥 대한민국으로 찍힌 그냥 그 마대채 그냥 이렇게 각 걸로 통용이 된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주는 쌀을 먹은 우리 그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녹으면서 미래로 간 통일된데 저는 제일 걱정이 통일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평균 12cm 정도 작다 그래요. 북한 탈북자들 보면 다 왜소 오잖아요, 등치가. 그러면 통일됐을 때 북쪽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키가 훨씬 키 작은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예, 아니, 저는 키 작은 것을 그 느낌을 몰랐는데, 러시아에 가보니까 키가 엄청 크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야, 이 키 작은 사람이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이거를 제가 러시아에 가서 느꼈어요. 근데 이제 이 북한 애들이 와서, 야, 우리가 그렇게 배고플 때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컸구나. 이렇게 막 살도 찌고 키도 얼마나 그 어떤 거리감, 이질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특히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밥 굶지 않도록 밥을 주는 행위는, 쌀을 주는 행위는 정말 부처님이 보시기도 기뻐, 하느님이 보기도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 모든 민족을 위해서 저는 그 민족의 적대감을 녹이는 것도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광물 자원이나 모래를 가져오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업을 또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외에도 뭐 개성공단을 네, 경쟁력을 강화하면 이것도 역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어저께 러시아에 갔는데 우리 보성 출신 삼덕통상 그 문창섭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보성 출신인데요. 삼덕통상이라고 이 군화도 만들고요. 여기 이 신발 이거 다 만드는 이 부산에서 엄청나게 큰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성공단에 투자를 해가지고 3,000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신발 공장을 차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장을 3번인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 문창섭 회장님이 자기 보성에서 어렵게 살 때 우리 김철 회장 무슨도 그런지 모르지만 손톱에 때가 끼고 여기 때가 꽉 차가지고 추석 때 한번 돌로 밀고 양재물 해가지고 막 벼 해가지고 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다 애가 기름이 덕지덕지 붙었고 여자 노동자들이 여기 막 손톱 새까맣고 막 손톱에도 때가 끼고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이것부터 해결하겠다 싶어서 공장을 지으면서 500명이 들어가는 대중 목욕탕을 지었어요. 그 공장 안에다가. 그래가지고 500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키면 3,000명이니까 딱 6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가 있잖아요. 500명씩 교대로 오면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면 6일이면 3,000명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00명을 다 목욕을 시킨 거예요. 목욕을 시키고 거기다가 좋은 우리나라 샴푸, 비누, 깨끗한 수건 해주니까 그냥 애들이 다 뽀얗게 이뻐져가지고 처음 내가 봤을 때는 저도 막 마른 번진도 피고 그랬던데 초코파이 주죠. 정심을 주면은 정신값이 더 들어가요. 임금보다. 임금이 84달러가 밖에 안 되니까. 정신을 못 주고 이제 이렇게 뼈다구랑 해가지고 이렇게 고깃국을 끓여서 벤또에다가 그러니까 도시락 그 양은 벤또에다가 찬 밥을 이제 노동자들이 싸오면 따뜻한 이게 고깃국을 끓여서 이거를 이제 주면 멀국을 주면 그걸로 말아서 먹으면서 이제 영양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피부도 깔끔해지고 이뻐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얼굴이 깨끗해지고 다 여공들이 이뻐지고 그래서. 얼마나 사장님이 고맙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이게 어제 이제 러시아에 우리 한러기업협의회 대통령 가신데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스크바에 만나서 그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어떤 구상을 지금 하고 있냐면 개성공단을 다시 이제 복원될 거 아닙니까? 복원되면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러시아 군대 쪽에 이야기를 해서 러시아 군들의 군화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해서 남북 삼각 영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 군인들이 쓰는 군화를 북측의 근로자가 우리 남쪽의 기술과 결합해서 우리 보성 출신 삼덕통상이 만들어 보내면은 재밌지 않겠어요? 괜찮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삼각 무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틈새 시장이 나오게 되고 우리 일자리와 연결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고요. 가슴이 뜁니다. 근데 순천이 북한에도 있습니까? 북한 도시명과 순천의 도시명을 이렇게 견주어보면 딱 같은 게 한 군데입니다. 어디겠습니까? 딱 하나, 순천입니다. 북한의 순천과 이 남한의 순천은 인구도 비슷하고요. 북한 순천은 29만입니다. 상당히 큰 도시죠. 북한에서 보면. 또한 그 북한의 순천은 우리 남한 순천처럼 교육의 도시이고요. 또 아까 우리가 경전선, 전라선, 십자 철도 교통의 요충지라 했는데 북한의 순천 역시 철도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이 산업단지, 비날령 공장, 시멘트 공장, 이런 산업단지로 둘러싸여서 도시의 성격이 정말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송영길 위원장님께서 열고 있는
평화와 통일의 문으로 우리 순천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북한의 순천과 우호 교류를 맺고요. 또 아까 식량 문제 이야기 나왔는데 이 결핵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이동식으로 찍을 수 있는 엑스레이 차량과 필름과 뭐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다 이렇게 지금 당선자들께서요,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남북협력의 시대가 되면, 아까 철도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도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관광 분야 네, 말씀드릴까요? 관광입니다. 예. 네, 최근 제가 중국과 일본을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두 곳 다니면서 상당히 쇼킹한 게 있더라고요. 중국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거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일본에 가면 우리 왕인 박사가 1600년 전에 영암에서 탄생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아스카 문화 시조가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는 왕인 박사의 기록이 없습니다. 일본에 가면 왕인 박사의 기록이 다 남아있거든요. 기록의 문화, 기록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현주소는 뭔가 하는 그런 자성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광산업 하는데 역사와 문화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관광 자원은 얼마만큼 가겠는가, 누가 찾아오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해볼 때가 됐다. 다행히 우리 영암군은요, 2200년 전에 마한의 역사, 그 유적이라든가 모든 게 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거든요. 마한의 역사 문화부터 시작해서 F1 경기장까지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이고요. 또 여기에 왕인 박사, 또 우리 오루주지 스님 여기 와 계시는데요. 천연고찰 도갑사가 있고 또 도성국사가 탄생하신 곳이고 또 하종욱 미술관이라든가 또 시우도기가 최초로 만들어진 도기박물관 등 많은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자원들을 잘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의 역사성을 부여해서 이제는 관광 상품을 만들고 이게 곧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뭐 우리 군은 이제 하나하나 군정의 주요 목표로 두고 역사, 문화, 관광, 스포츠 산업을 우리 군정의 주요 산업으로 지금 발굴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요. 금정 우리 또 시종 가면 내동리 쌍무덤인데요. 이 무덤이 이제 뭐 그렇게 마한 시대이기 때문에 마한 역사하면 뭐 2200년 전부터 한 700년 정도 굉장히 융성했던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지금 발굴 작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가야권 이제 역사 문화 뭐 복원 사업을 한 7천억 정도 이제 쓴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 전남도와 함께 이제 고대 문화권 조성 사업으로 하자 해서 좀 그 틀을 넓혔어요. 그래서 마한 문화공원 조성 사업도 이곳이 한 2,500억 정도의 예산을 국가에서 좀 지원해서 이제 우리 호남의 고유한 하나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해서 우리 어떤 역사적 문화적인 긍지와 전통을 계속 발전시키자. 이 사업을 지금 시작했는데요. 꼭 우리 송영길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좀 이 사업이 우리 호남에서 또 우리 영암에서 나주와 함께 그렇게 이제 빛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송영길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최소한 2,500억에 3,000억 정도 그 사업이 역사 문화 관광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재선 군수님이시라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들어볼까요? 예, 허석 순천시장 당선인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순천만은 시베리아에서 흑두루미가 도래해서 유명해진 곳입니다.
이제 흑두루미가 멀리 날아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베리아에서 기차를 타고 한반도를 거쳐서 순천에 내리면은 바로 순천만이 가깝습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요. 스토리가 이끄는 관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에서 유명한 음식 가운데 고들빼기가 있는데요. 고들빼기 드셔보셨습니까 혹시? 고들빼기 정말 맛있는데요. 이 고들빼기를 제가 대표 상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들빼기가 왜 고들빼기냐면은요. 옛날에 약초꾼들이 약초를 캐러 갔는데 눈이 와가지고 고립이 됐습니다. 죽을 뻔했죠. 그래서 나중에 살아남아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름 모를 풀인 겁니다. 근데 그때 약초를 캐러 간 분이 4분인데 고씨가 2명, 백씨, 이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들, 백이 해가지고 고들빼기 됐습니다. 제가 순천에서 정말 맛있는 고들빼기 김치를 만들어도 서울에서 오신 분이 먹고 서울 가가지고 이 맛을 어떻게 전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들빼기 설화는 바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남는 것은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를 따라서 순천으로, 보성으로, 영암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남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기대가 됩니다. 예, 고들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김철우 보성군수 당선인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네, 우리 보성은 세계에서 놀라운 풍경 31개 중에 들어가는 곳이 우리 차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다 다녀가셨고, 앞으로 철로 시대가 열리면 이제 북방의 사람들이 보성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북한하고 직접 연관되는 문화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 보성은. 첫 번째가 대종교의 창시자, 우리 독립운동가이셨던 홍암 나철 선생의 고향이 바로 보성입니다. 홍암 나철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독립을 못 보시고 자결을 하셨는데 돌아가신 곳이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에서 자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종교는 북한의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홍암 나철 선생과 소설 태백산맥 있지 않습니까? 소설 태백산맥은 남과 북의 이념 투쟁을 그렇게 하면서 많은 희생자가 났던 곳이 바로 태백산맥 중부대인 벌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남북한 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고 철로가 열린다면 저는 우리 보성을 남북한 문화 교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저는 이것을 제가 모시고 일했던 송영길 위원장님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송영길 의원님, 호남 새로운 천년을 열자라는 책을 발간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예. 우리 화순 고충권 군수님이 가셨는데 같이 함께 책을 만든 게 호남 천년 열자. 올해가 아시다시피 전라도 정명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전주와 나주를 합해가지고 전라도가 됐다 그러는데 이 전라도 천년의 역사인데 이 앞으로 이뤄갈 이제 천년을 준비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저는 우리 전라도는 고구려 신라 백제로 따져도 백제의 변방이잖아요. 백제의 중심은 충청도였고 한강 유역에서. 그래서 항상 전라도는 변방인데 전라도가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게 사만이더라. 사만. 마한, 진한, 변한 시대의 우리 전동평 교수님이 말한 대로 마한의 역사가 사실 이 백제와 상당 기간 병존했다는 게 최근 고고학계에서 나와지고 우리 반환리 고문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통해서도 6, 7세기까지 마한이 존재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잖아요. 클대자, 한한자, 백성민자, 나라국자인데 이 중에 민자는 백성이고 나라는 국이고 클자, 대자니까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 말은 한입니다. 한. 그 한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삼한에서 나왔거든요. 삼한. 삼한의 핵심은 마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라남도가 이 마한, 핵심인 이 한 대한민국의 한을 만든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고흥 출신이라, 이거 동부 육군, 여기 순천이나 이쪽, 뭐 보성, 곡성 여기는 광주로 해가지고 서울로 가버리니까 나주나 이쪽, 영암이나 이쪽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최근에서 얼마, 3, 4년 전에 반함리 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게 뭐 경주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영산각 유역에 대한 개발을 해보겠다. 아까 우리 김종식 시장님이 서남권 경제통합 그걸 제시했는데 그것도 저도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영산강 유역에 대한 역사 문화를 개발해서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제2 프로젝트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허석 시장이 말씀한 대로 역사와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기도 태백산맥의 스토리, 고들백이라는 여기도 뭐 다 같은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순천만과 이 역사성을 만들어내서 관광 자원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와 함께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가는데 경제 뒷받침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제가 선거 지원 때 경남 쪽 선거 지원하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그쪽은 막 트레일러, 막 컨테이너가 왔다 갔다 막 하고 편도 3차선, 6차선이 차가 꽉꽉 차다니는데 여기 오니까 편도 2차선으로 줄어들고 좀 더 가니까 편도 1차선으로 줄어들고 화물차는 거의 안 보이고 봉고차하고 자가용 몇 대 다니다가 개구리 소리만 열심히 들리더라고요. 개구리 소리가 들려서 기분은 못 가지고 좋은데 좀 너무나 경제 규모의 현격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갈 거냐? 지금까지 우리 광주나 전남이 문화의 도시, 예향, 남도의 멋, 예술, 그 다음에 민주화의 성지 이런 이야기 되지만 배는 고팠잖아요. 그러면 이제 맨날 그러지만 하고 먹을 거는 안 주면 이게 발전이 되겠어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광주 전남이 뭘로 발전해 갈 거냐. 그게 이제 한전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 에너지 관련 기업이 한 500개가 들어오겠다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공약을 했고 그 관련된 새로운 첨단 4차 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중국이 삐삐를 건너뛰고 바로 스마트폰으로 건너뛰는 것처럼 이 전남 광주가 이 중화학공업, 기계공업을 건너뛰어서 바로 미래형 친환경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오히려 중화학공업이 묵직하게 있으면 이것의 관성 때문에 빨리 전환이 안 되지만 아예 없는 집안은 빨리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 전남이 이런 생명공학이나 식품산업 클러스터 익산에도 만들어집니다만 여기 종자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종자 관리가 우리나라가 안 돼 있어서 정말 이것도 미래의 생명공학의 어떤 경쟁력입니다. 이런 부분도 해나가고 그래서 에너지 관련 기업과 이제 슈퍼그리드가 연결되면 에너지 전달, 그다음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미래형 자동차로 우리 전남 광주가 이제 발전해 가면 좀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당의 책임을 맡게 된다면 이런 것을 확실하게 우리 전남 광주의 미래 산업의 먹거리 토대를 확실히 만들겠다. 그래서 특히 마한 주변, 영산강 주변, 그다음에 이쪽 우리 동부 육군의 역사 문화에 대한 스토리가 되는 관광 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냥 막연하게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가슴이 뛰었는데 오늘은 그게 정말 눈앞에 그대로 그려지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당선이 되셨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든든한 지방 정부가 뒷받침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할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짧게 한 말씀씩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석 당선자님께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광장 토론 그리고 골목 토론을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크게는 광장 토론, 작게는 골목 토론으로 상설화시킬 생각이고요. 일단 시범 실시를 할 예정인데요. 면단위 하나, 동단위 하나에 의해서 면장과 동장을 공모를 통해서 선출함으로써 조금 더 활성화되는 지방자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취임하게 되면은 아주 주요한 도시계획 그 사업 한두 가지를 시민 배심원제를 통해서 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뜻이
직접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많이 만들므로써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게 되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 성공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철호 당선자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든든한 지방 정부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예.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몇 면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대통령이 바뀌니까 나라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니까 제도가 바뀌고, 또 북한의 김정은이도 바뀌고, 클린턴도 바뀌고, 그리고 우리 송영길 위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세계를 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든든한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든든한 지방정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전동평 군수님께서도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지금까지가 민선 6기거든요. 민선 6기와 앞으로 이제 7월부터 펼쳐질 민선 7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6기까지는 지방자치 시대, 7기부터는 이제 지방정부 시대. 예, 지방정부 시대란 많은 권한이 이제 지방으로 이관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장들이나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역할이 또 중요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겠죠. 네, 저희들이 우리 제 영암 경우를 놓고 말씀드리면요, 영암군은 가장 낙후된 우리 서부 전남의 중심에 있습니다. 목포가 있지만 목포는 일자리도 없고 개발할 땅도 거의 없거든요. 영암에는 대불산업단지가 있고 F원 경기장이 있고 현대 삼호중공업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 생산시설 또 일자리가 영암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영암에는 조선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선 불황으로 인해서 가장 극심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서부 전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4년 전 제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 영암의 하나의 4대 신성장 동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을 발굴해서 이제 우리가 그 토대를 만들어가자 하고 4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농업의 6차 산업을 통한 혁명산업 육성, 그 중에서 이제 종자산업을 이제 키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문화관광 스포츠 산업의 육성. 세 번째는 드론 경비행기 항공산업인데, 드론은 지금 이미 우리 영암에서 기술 개발하고 1인용 사람 타는 드론을 또 그렇게 퍼포먼스를 했고 만들어서 판매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도 만들어졌고요. 경비행기도 지금 경운대학교 항공학과 같은 경우는 우리 영암에 지금 할주로 만들고 강의동 짓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준비가 잘 되고 있는데요. 가장 지금 우리 군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자동차 튜닝 산업이거든요. 자동차 튜닝 산업의 규모가 글로벌 시장 경제 규모는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산업보다 더 큰 부피로 커졌다는 거죠. 미국이 한 40조 원 시장이 되고 일본이 한 20조 원 시장, 우리나라 잠재적인 시장을 8조 원으로 보는데 지금 튜닝 산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렇게 크지 못했던 것은 각종 규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튜닝하면 그냥 자동차 그 바퀴나 큰 거 달고 연기통이나 크게 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튜닝 산업의 꽃은 수제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4년 전부터 준비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앞서가는 자동차, 수제 자동차 회사인 모헤닉 팩토리사를 우리 군으로 끌어들여서 이미 공장도 대규모 공장을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팩토리5와 영국 에스트필드사에서 미국에서 잘 나가는 수제 자동차 5가지 종류하고 영국 자동차 2가지 종류를 우리 영암에서 만들어서 이제 동남아로 수출도 하고 국내 시장을 겨냥하겠다. 그럼 여기서 엄청난 어떤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 일자리도 나오고요. 근데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요. 규제 때문에요. 한 종류의 차종을 그대로 만들어내는데 그 규제를 이제 풀어내는데
보통 한 3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민선 7개는 군의 예산이라 지원해서 이제 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많은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나라가 규제가 너무 많은 국가다. 이런 어떤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나 특히 우리 송영길 의원님처럼 지역 경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께서 좀 풀어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주신다면 먼저 지방이 잘 되면 국가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 영암군에서도 이런 신성장 동력 반드시 성공시켜서 전국 제일 가는 군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고 소망입니다. 네. 네, 이제 아마 이제 앞으로 그 시군을 이끌으셔야 되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님께 사실은 이런 지원을 해주세요라고 지금 이 기회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뭔가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시 국정 이렇게 와서 쭉 시정 현황 보고를 듣습니다. 한 개라도 더 뭐 따내려고 막 열심히 보고를 하는데 잘 그 보고 내용을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저는 잘 이해를 합니다. 이게 고민이 사실 지금 우리가 무한 우리 망운리 국제 비행장과 이 F1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처럼 느껴지고 잘못된 투자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있는데 이왕 된 거 요게봤자 뭐 하겠어요. 이미 돼 있는 걸. 문제는 이미 돼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해서 발전적으로 만들어낼 거냐는 창조적 사고가 중요한데 아주 우리 전동병 교수님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아까 말한 대로 F1 경기장에 한번 진짜 300km 이상 500km씩 쏘아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 중요한 F1장이 또 그런 걸로 F1 대회뿐만 아니라 그런 각종 자기 자가용 자동차에 한번 그 주행 연습부터 시작해서 튜닝 작업이나 중요한 시장을 틈새 시장을 발견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저희도 이제 광주공항과 통합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무한 저기 이제 우리가 흑산도하고 백령도 울릉도 세 군데에 50인승 정도 쌍발 여객기가 뜰 수 있는 비행장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섬에 대한 그런 비행장 문제 연결시켜내고 이제 우리가 고흥하고 여수가 지금 다리가 연결되고 있는데 완도도 연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결해서 이 한려수도가 해상으로 다리가 쭉 연결되게 함으로써 이 해상 관광 인프라를 좀 강화시켜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들어온 사람 나오는데 제가 이제 내일 모레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 세미나를 국회에서 합니다. 우리 지금 사천에 이제 MR로가 들어가고 거기가 카이가가 있는데 거기와 우리 고흥에 제가 살 고향인 고흥에 우주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항공 산업 분야를 우리가 너무 지금 빈약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우리가 자동차는 부품이 25,000개, 이 배는 10만 개, 이 T-50 비행기 하나는 30만 개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 산업 연관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항공우주 분야의 드론 분야도 아주 중요한 분야고 미래형 자동차 컨셉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광주나 이쪽은 이제 광주형 일자리와 결합시켜서 가야 된다 보는데요. 아무튼 좀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야 되죠. 시간. 네. 예, 그래서 그 내일 모레 우리 당선자님들 28일 날 워크숍 하잖아요. 우리 알펜시아에 가서. 그 알펜시아에 가서도 한번 느껴야 돼요. 알펜시아 거기도 지난번 자유한국당 도지사 때 막 투자해서 그냥 그게 강원도 도시공사의 빚덩어리의 핵심인데 이걸 어떻게 창조적으로 활용할 거냐 해서 저는 그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그런 워크숍에 기획예산처 장관이나 산자부 장관, 해당 장관들이 다 배석을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하고 지방정부라는 말답게 국가 전체의 재정과 예산안을 작성 단계부터 지방정부랑 협력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도가 사실은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남도를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까지 들어서 참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끝마치기 전에 간략하게 혹시 미리 그런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남도는
다섯 자 토크를 한번 해보자라고 못 받으셨어요. 빨리 생각해 보십시오. 남도는 다섯 자로 다 이렇게 이거 말씀하시고 인사하시면서 이 시간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신 분부터. 준비할 시간을 주세요. 네, 네, 저는 남도는 자연 그대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 송영길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커다란 공장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우리 남도는 인위적인 개발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훨씬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존된 지역에 스토리가 가미된다면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도 그 습지를 이렇게 복원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 그대로의 남도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멋집니다. 남도는 자연 그대로. 예. 준비되셨습니까? 네, 저는 남도는 북방의 곡간이다. 왜냐하면 남도는 북방 지역과 경제 협력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넓은 농토, 곡식이 많고 문화유산이 많고 또 관광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도는 북방 경제의 곡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예, 군수님은? 네, 남도는 먹과 맛의 고장이거든요. 그래서 남도는 멋과 맛의 고장? 고장. 네. 이게 6글자인데요. 남도는 멋, 맛의 고장. 예. 무엇의 뿌리이다. 네. 네, 보고할게요. 해왔는데. 준비되셨군요. 네,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남도는 애향의 뿌리이다. 네, 애향은 또 애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남도야말로 애향하고 애국하고 하는 시민들이 사는 곳, 아름다운 곳, 남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영길 의원님께서도 피해 가실 수 없습니다. 네, 남도는 미래의 희망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도는 미래의 희망이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남도에서 북방까지 송영길 토크 콘서트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으로 이제 송영길 의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저희가 그 동영상, 그동안 어떻게 활약하고 계셨는지 동영상 보면서 정리하고요. 그리고 인사 말씀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송영길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명희 위원장 가셨나요? 그러셨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신 분 너무 고맙고요. 오늘 비가 와서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비도 잘 안 오고 앉아서 너무나 이렇게 또 훌륭한 우리 전동평 군수님, 또 우리 탁월한 이 인문학적 소양과 이 순천에 대한 역사의 스토리를 알고 계신 우리 허석 시장님, 우리 또 문재인 대통령 만날 주역이었던 우리 김철호 교수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워루 스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남아 계시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법시험을 공부했던 데가 우리 해남 대흥사입니다. 그래서 참 이 대흥사가 큰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정은조 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남도는 미래의 희망이다 5글자 했는데 또 다른 5글자를 하나 더하라 그러면 어머니의 가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 남도에 와서 또 해남이나 우리 남도는 각 군마다 그 스토리 아름다운 또 바다와 강과 산이 하늘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곳이어서 정말 피카소나 마티스가 와서 우리 남도를 그림을 그리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까 할 정도로 정말 슬프고도 찬란하게 아름다운 곳이 우리 남도입니다. 근데 이 남도에서 이제 슬펐던 6.25와 여순 반란과 수많은 의병의 확살과 5.18의 아픔을 다 승화시키고 이겨내서 이것을 민족의 화해와 분단의 벽을 뚫는 새로운 생명의 땅, 미래의 희망으로 만들어내는 이 어머니 같은 남도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다시 태어나고 맛있는 생명의 농산물을 만드는 땅처럼 아까 이계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새로운 인재를 키워내서 우리 새로운 신한반도 시대의 주역이 돼서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리 아들, 딸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직에서 배제되지 않고 뭔가 이짐에 당하지 않고 따돌림 당하지 않는 공정한 세상.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실현이 되어서 우리 호남인들이 정말 우리 곳에 태어난 아들, 딸들이 소수라고 핍박받고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서 이 나라에 기여하고 정말 민족의 역사에 기여하는 애국자들이 동량이 많이 나온 그런 남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같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남도에서 북방까지 네. 토크 콘서트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송영길 의원님,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 그리고 허석 당선자님, 김초로 당선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근데 비행기를 벌써 날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은 비행기에요 내용을 적으려고 그랬어요. 남도 포럼에 바라는 마음 혹은 우리 송영길에 바라는 마음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날리려고 그랬는데 벌써 날려버렸네요. 그래서 이 어떤 모든 것들은요. 예? 예? 네, 혹시 적은 게 적으신 분 계시네요. 여기. 예, 예.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송영길 미래의 희망이다. 꼭 대표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은요, 무조건 들어주실 거예요. 또 있나요? 적혀진 게? 거의 없어요. 이 정도면은, 네. 혹시 그러니까요. 네. 이 말 전체에 네. 모든 의미가 압축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예, 여기 하나 더 아예 있나요? 당대표 당선. 아, 벌써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기념 촬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토크쇼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찬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안내해드리면 되나요? 5시에 에코 글라도 호텔에서 만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시간이 이제 지금 바로 이동하시면 5시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이 비행기에 적어놓지 못했던 내용들을 직접 이렇게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남도의 인물, 자연 그대로 또 북한의 곡간이며 그리고 미래가 있는 이 남도의 모습 앞에 계신 우리 송영길 위원장님과 세 분의 시장 군수님 그리고 또 여러분 손으로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해주신 우리 김요아 의원께도 감사의 박수 크게 먼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 콘서트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희망 있는 우리 남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